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코인이 GDPR 인증도 통과하고 미카 승인까지 받았다. 이 문구 SNS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파이코인이 유럽 규제에 실제로 대응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리인도 지정했고 미카 백서도 냈어요. 이 정도 절차를 밟는 크립토 프로젝트 자체가 흔치는 않아요. 문제는 통과했다, 인증받았다는 표현 쪽이에요. 오늘 이 둘을 하나씩 뜯어보고 왜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애초에 왜 합격 불합격 개념을 안 쓰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일부 GDPR 제27조에 따라 EU 대리인을 지정한 소셜체인. GDPR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유럽 사람 정보를 다루면 유럽 밖 회사여도 지켜야 해요. 파이코인은 KYC로 전 세계 유저의 신분증 정보를 받는데 그중 유럽 거주자도 있으니 이 법 적용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셜체인이 계속 나올 텐데요. 파이코인을 법적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KYC 관리까지 전부 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GDPR 안에는 헷갈리는 조항이 2개 있어요. 제27조는 그냥 행정 절차예요. 유럽 안에 연락창구 역할을 할 대리인을 지정하라는 규정이고 합격 불합격 개념이 없어요. 소셜체인은 실제로 프라이터라는 회사를 EU 영국 대리인으로 지정했고 검증 페이지에도 소셜체인의 회사명, 주소, 대리인 지정 확인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페이지에는 보통 인증서 번호 같은 식별값도 붙어서 검색 확인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여기까지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2부 제42조가 진짜 GDPR 인증. 반면 GDPR 제42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42조는 특정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GDPR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인증하는 자발적인 인증 제도에 관한 조항이에요. 인증을 받았다면 어떤 인증기관이 심사했는지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파이코인이나 소셜체인이 GDPR 제42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는 공식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받았다는 자료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인증 자체가 의무도 아니라서 크립토 프로젝트 대부분이 아예 신청도 안 해요. 여기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프라이터라는 회사도 짚고 갈게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정보 주체 감독 당국 연락창구, 정책 문구 제공, 요청 관리 정도예요. 근데 프라이터 자체 약관에 법률 서비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요. 즉 대리인 서비스는 연락창구 계약이지 자동으로 GDPR 법률 감사가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 가이드라인도 같은 얘기를 해요. 대리인을 지정해도 그게 EU 안에 법인을 세운 것도 아니고 GDPR 전체 심사를 통과한 것도 아니라고요. 3부 미카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미카는 GDPR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에요. EU의 가상자산시장법으로 크립토가 유럽에서 정식 거래되려면 지켜야 하는 규제예요. 2025년 11월 파이 계열사 파이빗 리미티드가 백서를 EU 감독기관 에스마에 제출했고 등록번호 549번으로 등록부에 올라갔어요. 여기까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보도한 크립토 매체들 스스로가 기사에 에스마 등록은 공식 승인과 같지 않다고 써놨어요. 네덜란드 금융감독청 공식 가이드는 더 명확해요. 이런 백서는 승인되는 게 아니라 통지되는 것이고 미카 준수 백서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명시해요. 백서 등록은 서류를 접수하고 기록하는 절차지 심사에서 합격시키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SNS에는 유럽 법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다 같은 문구도 돌았지만 정작 이 소식을 다룬 매체들은 최종 승인이 아니다라고 함께 설명했어요. 백서 등록과 최종 인가가 다른 단계라는 건 업계에서도 상식이라는 뜻이에요. 4부 왜 통과라는 말 자체가 안 맞을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아요. GDPR은 강제되는 법인데 대리인 지정 정도로 다 끝나는 건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맞는 지적이에요. 대리인 지정은 GDPR이 요구하는 수많은 의무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GDPR을 제대로 지키려면 훨씬 무거운 의무들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이 필요할 수 있고, KYC처럼 신원 서류를 대량 처리하면 처리 전의 위험을 분석하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처리활동 기록부, 72시간 내 유출 신고, 이후 박 데이터 이전 안전장치 같은 게 있어요. 파이코인처럼 전 세계 수천만 명 단위로 신분증 정보를 받는 서비스라면 이 대규모 처리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런 내부 체계를 실제로 갖췄는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만 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영향평가를 실제로 수행했는지는 회사 내부 문서라서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 결정적인 지점이 있어요. 이 무거운 의무들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해서 합격증을 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전부 회사가 스스로 갖추고 문서로 남겨두는 거고요. 진짜 검증은 감독당국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유출 사고가 나서 사후에 조사할 때 이뤄져요. 그때 위반이 드러나면 최대 전 세계 매출 4%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어요. 메타가 이걸로 1조 원대 과징금을 맞은 적도 있고, 스웨덴에서는 학교가 출석 체크에 얼굴 인식을 쓰면서 영향평가를 안 했다가 과징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두 경우 다 사전 인증이 아니라 사고나 민원이 계기가 돼서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즉 GDPR도 미카도 정부가 미리 검사해서 통과시켜주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인을 지정했든 백서를 냈든 그 자체에 통과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애초에 이 제도의 구조와 안 맞는 거예요. 심사가 없으니 떨어졌다도 성립 안 하지만 통과했다도 마찬가지로 성립 안 해요. 이런 표현 혼동이 파이코인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크립토 프로젝트들도 규제 관련 발표를 할 때 승인, 인증 같은 강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흔해요. 규제 이름 앞에 GDPR, 미카 같은 익숙한 단어가 붙으면 실제 절차가 뭐였는지보다 그 단어의 무게감만 먼저 전달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부, 그럼 뭐라고 말해야 정확할까? 쓰면 안 되는 표현은 이유가 GDPR 인증서를 줬다, GDPR 심사를 전부 끝냈다, 미카 승인을 받았다, 유럽 법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다. 정확한 표현은 소셜체인이 EU 영국 대리인을 지정했다. 파이 계열사가 미카 백서를 제출하고 등록부에 올라갔지만 이건 신고, 등록이지 승인이 아니다. 참고로 이 정도 절차조차 안 밟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파이코인의 이 행보는 업계 평균보다 앞서 있는 편이에요. 파이코인은 유럽 규제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앞으로 크립토 뉴스에서 인증받았다, 승인받았다 같은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첫째, 그게 애초에 심사, 승인 절차인지 아니면 신고, 등록 절차인지. 둘째, 누가 심사했는지, 인증기관이나 감독당국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셋째, 공개된 등록번호나 인증서 번호로 직접 검색해서 확인 가능한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표현이 정확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판단 기준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거래소들이 KYB를 통과 못해서 파이코인을 상장 못 시키고 있다는 커뮤니티의 오래된 믿음. 정말 사실인지 KYB가 정확히 뭔지부터 시작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국내 3대 거래소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